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립토 토마토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날짜가 미국 날짜로 2월 14일이죠. 그래서 지금 시세표를 보고 있는데 특별하게 다른 점은 특이사항은 일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꽤 큰 뉴스가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에 전반적으로 굉장히 큰 그런 뉴스가 나왔었는데, 그 유명한 JP 모건에서 최초로 미국 은행에서 지원하는 암호화폐를 만들었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름은 JPM 코인입니다. 지불뿐만 아니라 결제도 가능한 그런 코인이라고 하고요. 일단 이것에 대해서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혹자는 이것이 XRP의 라이벌이 될 것이다 라는 말까지 돌고 있는데, 과연 실상은 어떨지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JPM 코인 처음에는 테스트상 작게 이렇게 트랜잭션을 시작하겠지만은, 그래도 이는 미국 메이저 은행에서 시행하는 첫 번째 예라는 것에서 큰 의의를 둘 수가 있다. CEO인 제이미 다이먼은 항상 비트코인을 욕했지만은 은행장과 매니저들은 계속해서 블록체인과 규제된 암호화폐의 미래가 밝다라고 이야기를 해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곧 테스트를 시작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여기서 기대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것은 바로 밑에 있네요. 이 JPM 코인은 결제가 가능한데, 첫 번째로 이들이 이루고 싶은 목표는 큰 기업들의 국제 지불을 도울 수가 있다. 그동안에 그들은 스위프트와 같은 서비스를 사용해왔었는데 더 이상은 그럴 필요가 없다. 자, 여기서 만약에 이들이 스위프트를 써오고 있었다라면은 앞으로 스위프트는 고객들 하나를 잃게 되겠죠. 자, 두 번째, 즉시 결제를 통해서 증권 거래가 가능하다. 세 번째는 JP모건의 전 세계 자회사들은 재무 서비스 관련해서 달러 대신에 이 코인을 소유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자, 일단 목표도 확실하고 JP모건 내에서는 꽤 좋은 성과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즉시 결제가 가능하다. 여러분들 이 부분을 들었을 때 이 큰일 났네? 정말로 XRP의 라이벌이 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과 관련해서 기존의 리플사의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기술력을 잘 아는 사람들, 그리고 암호화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잘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어때? JP모건이 코인을 만들어서 놀랬지? 그들이 하는 말을 듣지 말고 그들이 하는 행동을 봐. 이것에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암호화폐 음모론 두 번째 시간에도 이렇게 똑같이 이야기를 계속 드렸었죠. 기관들은 이야기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정반대인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들이 행동을 봐야 되지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로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JMP 코인, XRP 리서처님의 그런 의견입니다. JMP 코인은 폐쇄된 닫힌 네트워크다. 그러므로 JP모건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XRP는 오픈소스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코인이다. 그리고 은행과 은행들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코인이다. 자, 다음 또 크립토 조님의 의견을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 XRP는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코인들을 연결할 수 있는데 JP모건 코인은 단지 스위프트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되면 스위프트가 설 자리는 없어지겠지?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의 제일 큰 문제, 바로 중앙화입니다. JP모건 코인이니까 JP모건에서 언제든지 얼마든지 얼마 전에 있었던 제미니 거래소 사태처럼 자신들의 코인을 동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내 것이지만 내 것이 아닌 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바로 닥터 T님의 의견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의견을 전하는 것은 이제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또한 이제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앙화 문제가 있었죠.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데이빗 슈월츠의 의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이렇게 공유를 했었던 부분이기도 한데, 기존에 있는 은행들조차도 다른 은행들이 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코인을 맡고 싶어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중앙화 때문이겠죠. 각 은행들이 자신들만의 코인을 만들면은 우리는 그 코인들 사이에 다리를 놓게 될 것이다. 그들이 우리처럼 되고 싶다면은 이제 오픈된 네트워크를 가져야 될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오픈된 네트워크가 아니라 폐쇄된 그런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죠. 자,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예상했던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바로 빵빠라빵빵빵 빵형입니다. 빵형은 놀랍게도 이런 사태가 일어날 것을, 이런 일이 생길 것을 3년 전에 예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빵형이 직접 트윗을 남겼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JP모건의 발표는 예상했던 바다. 은행들은 그들의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있다. 그러나 JPM 코인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쳤는데, 폐쇄된 이 닫힌 네트워크를 새로 내놓는 것은 AOL, 이것은 인터넷 서비스를 하는 미국 기업인데요. 이 AOL을 넷스케이프, IPO, 넷스케이프에서 주식 상장 후 내놓는 것과 같다. 즉 이제 단기적으로는 조금 나아 보일 수 있는 해결책에 불과하다.
약 2년 후면은 은행 코인은 정답이 아님을 스스로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3년 전에 썼었던 그런 기사를 이렇게 링크를 올려놓습니다. 제가 3년 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2016년 8월 24일 제 3년은 아직 안 됐네요. 그렇지만은 연도로만 보면 2016년도 빵형이 직접 서술한 이런 글이 있습니다. 블로그 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좀 중요한 부분들이 나왔으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은행 코인이 나왔을 때 안 좋은 점, 안 좋은 경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시작은 이렇게 합니다. UBS나 더치뱅크, 센텐더뱅크 그들은 유틸리티 결제 코인을 만들겠다고 발표했고, 이는 블록체인을 이용한 결제에 쓰여질 것이다. 그들은 2018년도에 사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러한 발전은 금융기관들이 암호화폐를 사용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지만은 나는 그들이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을 착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은행에서 만든 코인은 오직 그것을 발행한 은행들 사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들어보자. 첫 번째로 모든 은행들이 한 가지 암호화폐를 사용하려면 전 세계 모든 은행 및 기관들이 이 암호화폐를 사용하기로 일단 동의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들 간에 있었던 경쟁이나 지역 간의 차이를 미뤄두고 한 가지 규칙에 따르고 그를 관리하는 규율에 모두가 동시에 다 따라야 한다. 이제 되도 않는 택도 없는 소리다. 두 번째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를 만든 그룹에 속하지 않은 다른 그룹의 은행들은 또 그들만의 중앙화된 다른 코인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은 서로 코인을 교환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은 혼란을 가져오고 오늘날보다 상황은 더 나빠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도 발생하게 되는데, 스테이블 코인처럼 달러의 지지를 받는 순간 그 암호화폐는 더 이상 자산이 아니게 되고 청산해야 될 부채처럼 된다. 부채를 서로 교환하는 것은 돈을 나중에 옮겨야 하는, 결제할 때 옮겨야 하는 문제를 다시 한 번 더 가져오게 되고, 이는 지금보다 상황을 더 악화시키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리플사는 은행들이 독립되고 실질적으로 결제에 특화된 암호화폐가 필요하고, 이에 가장 적합한 것이 XRP라고 믿는다. XRP는 바로 온 세계에서 사용될 수 있는 통화이기 때문이다. 다른 암호화폐들의 XRP는 싸고 빠르며 이미 다른 은행들과의 테스트를 통해서 XRP가 국제 송금을 하는데 유동성 관련 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블로그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쉬시빌라도 지난번에 똑같이 이야기를 했었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영상을 또 공유를 했었는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스테이블코인이 꽤 좋은 해결책처럼 보이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것의 한계가 명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리플사에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만 죄다 모아놨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은 이미 다 예측을 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은 JP모건에서 그런 꽤 큰 그런 금융기관이죠. 거기서 암호화폐를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은행들도 이제 점점 이 암호화폐 관련된 발표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코인을 사용하는 시대가 오면은 이 코인들을 중지해서 이제 교환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겠죠. 바로 브리지 커런시인 XRP 수요가 오히려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코인들이 많아지는 것은 리플사의 사업을 촉진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제 송금 그리고 국제 결제를 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이제 브리지 커런시가 필요한데, JP모건 네트워크에 있는 회사들은 국제 결제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외에 JP모건 네트워크 밖에 있는 은행들이나 회사들은 JP모건에서 발행하는 저 코인을 받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받아들일 시스템적인 준비도 안 돼 있을 거고요. 그래서 결국 JP모건 같은 경우도 네트워크 외에 있는 그런 은행이나 기관들과 거래를 하려면은 브리지 커런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JP모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잠시 JP모건의 관계에 대해서 잠깐 복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2017년 말에 JP모건의 간부 15명이 리플사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은 상태였고요. 직접 리플사를 방문을 한다, 뭔가 중요한 것에 대해서 회의를 하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보통은 리플사의 직원을 초청을 하죠. 딜립 라오 같은 경우도 세계은행에서 초청을 받아서 거기 가서 강연을 했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자, 초청을 하지 않고 직접 15명이나 되는 간부들이, 그것도 Senior Executives라고 되어 있죠. 리플사를 방문을 했다. 무슨 이유에 했었는지 언젠가 밝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이낸스에 있는 그 리플사에 관한 소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에 공유를 한 적이 있었죠. 여기서 이야기하기를, 리플사의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JP모건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나와서 한때 이렇게 큰 화제가 됐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아무튼 이러한 부분도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러면 JP모건 소식은 뒤로 접어두고 다른 소식들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레저 1.2 버전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여기는 다중서명 기술이 도입이 되었다. 여기서 보시면은 리플 XRP 레저 1.25 버전이 출시가 되었는데, 이와 관련돼서 해당 업체는 이번 버전에서는 다중기술을 도입을 했다며 트랜잭션 처리에 전보다 적은 XRP가 소요된다. 또한 사용자들은 27일까지 새로운 버전으로 업데이트해야 된다. 27일 이후로는 기존 버전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업데이트된 XRP 새로운 레저에서는 트랜잭션 처리에 네트워크 수수료가 더 적게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소각되는 양이 더 적다라는 뜻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아무튼 이런 기술적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어제 ABK 신문에 났다라고, 리플사와 파트너십 한 게 신문에 나왔다라고 전달을 해드렸었는데, 저는 이게 오래된 소식인지 알았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오늘 날짜로 다른 소식이 올라와서 여러분들께 잠시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새로운 파트너 쿠웨이트의 알리뱅크, 리플사의 새로운 파트너고요. 국제 송금을 위해서 리플사와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다. 이것을 기반으로 ABK는 거래 시간을 며칠에서 몇 분으로 줄이는 몇 안 되는 쿠웨이트의 금융기관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은행은 고객들이 가족, 친구 혹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중요한 자금을 보낼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이것에 관련해서 지역 담당 전무이사인 나빈 굽타 씨가 또 축하의 메시지를 보냈다라고 합니다. 자, 아무래도 사용되게 되는 소프트웨어는 엑스커런트라고 일단 봐야겠죠. 이제 거의 모든 그 금융기관들은 엑스커런트를 먼저 쓰고 나중에 이제 엑스래피드로 넘어가거나 혹은 엑스커런트에서 엑스래피드로 연동되는 그런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제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 오픈 레저라는 탈중앙 거래소인데, 이 거래소에서 XRP가 상장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로고를 잘못된 로고와 잘못된 색을 써서 이것도 XRP 클래식인가 하는 그 쓰레기 아닌가 하고 이렇게 순간 놀랐었는데, 예,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벌써 커뮤니티에서 제 로고 제대로 갖다 써라 라고 이렇게 항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한 이 대량의 XRP 움직임이 오늘 있었습니다. 무려 이것은 1300만 개가량 되는 XRP가 움직였고, 비슷한 물량의 XRP가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움직이는 물량은 어떤 것인지 몰랐는데, 두 번째는 검색을 해보니까 이 비트뱅크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자, 아무튼 이런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께 살짝 전달을 해드리고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코인베이스에 관한 소식인데, 지금 보시는 웹사이트는 일본 사이트입니다. 일본 사이트를 이제 검색을 돌려가지고 보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코인베이스가 일본 진출을 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라이센스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가입 신청을 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나와 있고, 올해의 교부를 목표로 하고 있어 금융기관과 연계도 강화해 왔으며, 일본 최대 은행 중 하나인 MUFG 이 은행과 파트너십도 체결을 했고, 2016년도에는 10억엔이 넘는 출자도 MUFG로부터 더 받고 있는 기업이다. 일본 진출에 앞서 일본 기업과 기관 관계,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고 각각 지역에서 요구되는 사용자 경험을 기반으로 현지화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제가 이걸 왜 가지고 와 봤느냐, 여기서 어떤 찌라시가 돌고 있는데, 코인베이스가 일본 진출이 확실해지고 일본에서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면은 아마 일본 지역에 한해서만 XRP를 상장할 그런 계획이 있다라는 찌라시가 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어떻게 보면 XRP 거래량이 제일 많은 나라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XRP가 필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XRP 그 상장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황소처럼 고집이 세고 꿩처럼 미련한 코인베이스, 과연 일본에서 XRP를 상장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제가 앞서서 JP모건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깜빡 잊고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XRP가 스테이블코인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코인이라는 반증이 있는데, 바로 XRP를 가장 일본에서 잘 밀고 있는 사람이 기타오 회장이죠. 그리고 그 기타오 회장이 정말 집중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바로 S코인 상용화입니다. S코인은 일본의 옌으로부터 지지를 받는 스테이블 코인이죠. 그리고 기타오 회장은 이 두 개, XRP와 S코인 모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금융 송금이라든지 결제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XRP와 함께 일을 할 수가 있고, 스테이블 코인이 아무리 많이 쏟아져 나온다 한들 이 XRP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 미쯔비시뱅크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미쯔비시뱅크도 리플사의 파트너죠.
이제 곧 있으면 중국과 리플사의 기술을 통해서 해외 송금을 시작하게 될 텐데, 미쓰비시뱅크 역시 그들 자체 블록체인 그리고 자체 코인을 만들겠다고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리플 소송에 관한 짧은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자주 보는 이름이 보이죠? 제이크 첼빈스키, 미국 정부 변호사죠. 암호화폐 관련해서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주시는 아주 좋은 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리플 관련 소송 업데이트. 리플사를 소송한 사람들은 이 사건이 연방법원으로 가는 것을 원치 않고 주 법원에서 진행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관해서 해밀턴 판사가 이 원고들의 논쟁을 듣고 다음 주 사건 관리 회의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결정이 오래 걸릴 것이거나 혹은 다시 사건이 주 법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혹은 밑에 또 추가해서 썼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나는 이것에 관한 판결이 2월 말까지는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해보고 있다. 이 판결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건이 연방 법원에 남게 될지 혹은 주 법원으로 돌아갈 것인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저희로서는 연방 법원에 남아서 제대로 된 판결, 증권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받는 것을 기대를 하고 있죠. 관련 소식 업데이트 되는 대로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권 여부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많은 사람들이 토큰 분류법이 오늘 소개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사실은 오늘이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한번 제대로 법안을 소개하겠다라고 이렇게 워렌 데이비슨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빨리 이 발표가 소개가 되고 이제 법안이 통과가 되었으면 좋겠죠. 자, 이와 관련해서 CFTC는 역시 SEC와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 그들이 2019년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서는 Examination Priority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봤을 때 암호화폐에 관련된 사항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관련된 규제 사항에 있어서도 이제 빨리 처리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자, CFTC가 빨리 움직여줘야 벡트가 개장을 하든지 에리스X가 개장을 하든지 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SEC랑 CFTC는 둘이 이제 이야기를 해서 어느 한쪽만 암호화폐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하나 남은 닭다리를 서로 먹기 위해서 이제 붙잡고 놓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가위바위보를 하든 뭐든 해서 그 닭다리의 주인을 빨리 가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최근에 들어오고 있는 또 하나의 루머, 코리 존슨에 관한 루머죠. 코리 존슨이 리플사를 떠난 이유는 바로 청와대가 아니죠. 백악관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리플사와 협의를 하기 위해서 백악관 측에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예,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이 사람 혼자의 생각일 뿐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수긍을 한,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졌다라고 봐야겠죠. 자, 아무튼 사람들은 이제 곰탱이 그림에 백악관이 나와 있고, 또한 이 곰탱이의 편지 Bear Guy 1, 2, 3 매니페스토에 보이면은 백악관에서는 계속해서 리플사에 대해서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러한 글은 백악관 내부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썼을 수도 있다. 그리고 혹은 그게 코리 존슨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그는 이번에 백악관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냥 전부 다 그 추측성 글일 뿐입니다, 여러분. 근데 뭐 만에 하나 실제로 이런 발표가 나올 수도 있죠. 지금 현재 코리 존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용하고 그 트위터에서 전혀 활동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무언가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든지 뭐 다른 일을 하고 있다라든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저도 일단 흥미로운 아이디어라서 이렇게 공유를 하긴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아직 찌라시만도 못한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뇌피셜이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만약에 코리 존슨이 백악관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해도 그것에 대한 발표를 쉽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XRP 가격에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서 좀 조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셨던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이제 14일, 미국에서도 14일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아무 소식이 없는데, 자, 과연 남은 시간 내에 어떤 소식들이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뭐 나오면 좋고 안 나오면 말고, 언제나 찌라시에 대해서는 이런 일관적인 생각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영상이 길어졌는데 바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전달해드린 정보들이 여러분들께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그래도 토마토 오늘 새로운 소식 잘 정리해서 가져왔네? 그럼 내가 밭에 물 한번 줘야겠다 라는 의미에서 광고 시청을 처음부터 끝까지 꼭 부탁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